지금 언론에서는 애써 외면하려고 하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국민의힘도 꽤나 골치 아플 겁니다. 특히 한동훈 위원장의 공천도 계속해서 잡음이 커지고 있는데다 지금 수험생들도 들고 일어섰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핵심적인 내용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삭발에 고성에 눈물까지 흘리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한동훈 시스템 공천의 민낯입니다. 국힘 예비 후보들의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목소리들은 언론에서 일부 다루고는 있지만 민주당과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심지어 여당의 김연아 씨는 공천 재논의에 동의하지 않는다. 허위 가짜들이 만들어낸 언론, 정치 공작의 피해자도 희생양도 되지 않겠다. 한마디로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저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힘 측에선 애초에 김연아 같은 사람한테 단수 공천을 준다고 했다가 말 그대로 난리가 나자 부랴부랴 국힘 비대위에서 뒤집어 엎었는데요. 김연아 씨는 여전히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삭발에 고성에 눈물까지 흘리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런 와중에도 많은 언론들은 잡음 없이 조용하다.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거나 그냥 한두 줄 그냥 쓰고 끝내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거냐. 이런 분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건 국민의힘에선 아주 민감한 지역 TK 같은 데는 뒤로 밀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잡음이 커질 상황인데 민주당은 그 반대 상황이었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3월 초까지는 일단 그냥 답답하더라도 흐린 눈 하고 일상생활 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정도만 파악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반대로 이제 국힘에서는 훨씬 더 지금보다 잡음이 커질 겁니다. 물론 언론이 있는 그대로 보도해주진 않을 거기 때문에 주로 지역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지 여기에 집중해서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수험생들의 분노는 바로 레이나 씨 때문이었습니다. 국힘 간 레이나 씨 때문에 EBS 강좌가 중단돼서 이게 무슨 민폐냐 이렇게 수험생들이 뿔난 겁니다. 보시다시피 공지가 하나 떴는데요. 레이나의 강좌 강의 서비스 중지 관련 안내다. 그래서 이번에 중단된 강좌는 총선이 끝난 후 4월 11일부터 다시 제공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바로 선거법 때문인데요. 이렇게 영향을 주는 음성, 영상 이런 내용을 방송할 수 없다. 그래서 본인이 올려놨던 거를 방송할 수 없게 되자 보시다시피 도대체 이게 무슨 민폐냐. 정치 활동을 하든 말든 그건 본인의 선택이지만 수업 듣던 전국의 수험생들한테는 말 그대로 민폐를 끼쳤다는 거고요. 특히 저렇게 무책임한 강사의 행동에 너무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EBS도 대책이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수험생들은 교재까지 팔았는데 환불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책까지 다 샀는데 싹 다 내려가서 당황스럽다. 이런 하소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결국 송구하다. 이런 입장이 나오고 유튜브로 영상을 올린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민주당의 지적처럼 수험생들의 수능 폭망을 유도하려고 저러는 거냐. 먹튀 논란으로 논란이 엄청나게 거세졌는데 결국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먹튀 강사 레이나 씨를 동료 시민으로 봤는지 몰라도 수험생들은 레이나 씨나 국민의힘을 동료 시민으로 어떻게 보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로 개혁신당에서도 저건 수강생을 고민 전혀 안 한 거다. 우월의식 젖은 사람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사교육 없이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큰 혼란과 피해를 끼친 거라는 비판도 나왔고요. 결국 국힘의 전략 공천으로 수험생들의 전략이 무너진 거다. 이런 지적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와중에도 저렇게 한심하게 거리 돌아다니면서 정신승리나 하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 좋게 보일 리가 있습니까? 한동훈 위원장과 윤재혁 원내대표가 심지어 채점하는 당 기여도가 무려 15%라고 하는데요. 민주당을 향해서 이재명 사당화다. 내부 분열이 거세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저거야말로 사천이란 비판을 해야 됩니다. 전체 배점의 15%를 차지하는 당 기여도를 한동훈 위원장과 윤재혁 원내대표가 채점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제대로 지적을 안 하냐 이거죠. 어떤 기준에 따라 채점했는지 근거와 이유를 공개해라 이런 얘기고요. 지금 쏟아내는 언어를 보더라도 저주의 언어뿐이다.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선 그저 도망치기에 급급하고 한동훈 위원장의 자녀 문제에 대해선 공수처에 고발까지 됐음에도 그저 모른 척하고 있고 앞서 보셨듯이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한심합니까? 게다가 또 한동훈 적은 한동훈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던 운동권의 특권 영수증 들이밀기 세 글자로 줄이면 함은경이다 이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함은경 씨의 존재 자체가
한동훈 위원장이 말하던 거랑 그대로 맞아떨어진다는 거고요. 함은경 씨가 어떤 사람입니까? 국회의원 자리를 특권으로 여기며 운동권 경력을 앞세웠던 그런 사람인데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이거죠.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은 입국 탓하면서 도망치지 말고 자녀 입시 비리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내놔라. 결국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대통령은 듣기 싫은 말이 있으면 아예 입틀막해서 얘기를 못하게 막아버리고, 또 한동훈 위원장은 듣기 싫은 말에 그냥 입을 꾹 닫아버리는 입국 탓을 하고 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란 겁니다.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할까요? 그래서 이런 입틀막 정권이란 비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님도 이와 관련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민낯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조금 더 자세한 소통을 할 예정이고요. 이재명 대표님의 말씀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 주위에도 널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일본 외무상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궤변을 또다시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일본 정부의 차관급 인사는 시네마현 주최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또 참석했습니다. 정말로 후안무치합니다. 과거사를 부정하는 데 이어서 대한민국 영토 주권을 위협하는 일본 정부의 거듭된 망동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간도 쓸개도 다 내준 윤석열 정부의 굴종 외교에 참담한 결과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 비판에 골몰하면서 소위 말하는 자유와 연대의 가치 외교라는 데 매몰된 사이에 북한 문제를 둘러싼 코리아 패싱이 다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기시다 총리가 6월 정상회담을 위해서 방북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진영 대결의 하수인을 자처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때문에 우리가 주도해야 될 한반도 문제에서조차 거수합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대전환해서 반드시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국민의힘 총선 선대위원장이 되신 모양입니다. 지금 연일 전국을 다니시면서 정책 발표를 하고 계신데, 그 이전에 하던 일도 아니고 선거에 임박해서 이렇게 요란하게 전국을 다니시는 이유를 저는 짐작은 합니다만 이거 너무 심하다는 생각 듭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하던 일도 선거가 가까워지면 오해를 사지 않을까 해서 자중했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는 대통령이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을 이렇게 대놓고 선거 시기에 맞춰서 전국을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관권 선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아닙니까?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물론 판단의 문제는 남겠지만 저는 대통령의 이러한 선거에 임박한 시기에 하는 온갖 전국 행사들이 저는 이 각종 위반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중하셔야 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오비 일학이라고 주장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일조차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료계 파업이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의사 여러분, 부족한 게 있고 혹시 만족하지 못할 일들이 있더라도 파업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소명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도 일부러 의료계를 과도하게 자극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가능한 타협을 끌어내야 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긴급대책기구를 출범합니다. 신속한 대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의료계와 정부 그리고 정치권,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진지하게 토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